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5월 28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하였습니다. 외국인 1,400억을 오늘 코스피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또 7,300억이나 통큰 매수를 하면서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좀 자동차 대형 기업들이 또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삼성전자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수급이 몰리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이 대형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이 계속 연일 매도를 하다가 좀 이제 돌아섰는데요. 과연 이제 이번 사이클을 기점으로 해서 수급이 다시 돌아올 것인지,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를 좀 받쳐준다면 코스피가 고점을 넘어서 충분히 뚫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계속 코스피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1조 가까이 매일매일 이제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인데요. 자, 아직까지 불씨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횡보를 하거나 제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와 준다면 분명히 또 상방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4번 터치했던 그 박스권을 다시 한번 목전에 두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과 월봉도 아직 흐름 살아 있습니다. 월봉도 음봉에서 양전으로 바뀌었고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상승이 나온다면 마지막 파티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자, 이번 상승이 나올 때 바짝 돈 벌어놨다가 내년에는 여유롭게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3포인트 올랐고요. 자,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위로 확실하게 튀어나갔고요. 61선 받치면서 코스닥도 흐름을 살리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그 박스권을 다시 한번 진입을 해서 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주봉도 지금 살아났고요. 투자자는 지금 외국인이 네,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오늘 이제 코스피를 매수하는 대신 코스닥을 매도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처럼은 기관이 코스닥을 많이 사진 않네요. 자,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지금 코스피로 뭔가 대형주로 다시 한번 조금 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따로 다루겠지만 이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올해 연말까지 높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또 있고요. 이제 바이든의 큰 정부 이제 예산안입니다. 6,700조를 풀라고 하고요. 이렇게 돈이 풀어진다면 계속해서 이제 달러가 풀리면서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달러 가격이. 그럼 환율이 이제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환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 우리나라 장세가 다시 한번 좋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달러로 인해서, 돈이 풀리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한번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좀 양날의 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포스코나 이런 원자재 기업들도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은행주도 괜찮고요. 그런 거 좀 주목하시면서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요 정도로 증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MM 보겠습니다. 자, 5만원 돌파한 지 하루 만에 또 이렇게 5만원을 아래로 하회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950원 내려서 49,6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시간 외 가격에서도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HMM이 지금 하락세를 좀 시작한 것인가 일단 조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거래량이 좀 죽었고요. 거래량 죽은 채로 음봉이 나왔지만 자, 일단은 추후에 며칠간의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HMM의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열심히 올라가다가 이제 음봉이 좀 어느 정도 고점에서 나온다면 그때부터 이제 며칠 동안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요. 지금도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어제 다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오히려 이제 외국인 자본이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았었고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HMM이 뭐 지금 계속 앞으로 좋은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그동안 이 사실 주봉을 보신다면 단기간에 너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차트는 크게 볼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여기서 음봉이 하나 더 나와서 내린다면 네, 일단은 47,880원 정도를 지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더 하락을 한다면 이제 21선까지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21선 근처에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반등을 한다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번에 21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는 조금 이제 횡보를 할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기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목표가가 더 후반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덜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그 목표가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HMM 저는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은 네, 기관과 외국인이 쌍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MSCI 리밸런싱 당일에 네, 이렇게 동시호가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5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 하락이 좀 시작되었고요. 다음 주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연기금과 네, 사모펀드가 또 매도를 했고요. 슬슬 이제 연기금이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4월 초부터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3일 연속 매도를 좀 했고요. 은행 같은 경우도 좀 대규모로 네, 매도를 좀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의 200만 주 가량을 네, 쏟아부었고요. 일단은 뭔가 이 지수, 수급이나 지표들이 조금 이제 HMM에 쉬어가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차트 크게 볼 거 없고요. 간단하게 보고 네, 공매도 잔고 HMM의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해서 또 20만 주 가량이 상한이 되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주가를 좀 끌어올릴 때 공매도 상한이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리밸런싱 당일부터 해서 공매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자, 이때부터 해서 뭔가 공매도 공격을 받으면서 또다시 주가가 좀 눌러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좀 이제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공매도 계속 주목을 하면서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HMM이 공매도를 좀 받으면 진짜 뭐 코스닥 잡주처럼 막 떨어지기 때문에요. 조금 이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막 5%씩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니까 참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차장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HMM 대차장고 뭐 크게 변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일단 대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5월 21일부터인가요? 네.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죠. 체결량이 상한량보다 훨씬 많은 거고요. 5월 27일, 네, 어제는 이렇게 90만 주가량을 늘었고요. 그 다음에 28일에도 오늘도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종목 상세를 보시면 대차장고 총 잔량이 3,430만 주로 매일매일 이제 대차장고가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추정이 48만 주였지만 80만 주 매도하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이 MSCI 리밸런싱에 대해서 좀, 이제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외국인 추종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오랫동안 봐온 결과로는, 그 전에 미리 매집을 해서 블록딜로, 네, 그들의 채워야 되는 그 지분율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좀 추가로 들어왔던 그 물량에 대해서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다음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런 흐름을 두고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번에도 혹시 제2의 HMM, 제3의 HMM과 같은 뭐 MSCI 리밸런싱 이 기회가 있다면 참고를 좀 잘 하시고 편입이 유력하다라고 이제 기사가 떴을 때부터 이미 이제 주가가 조금씩 이제 올라 있는 상태고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당일 전까지는 꾸준히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일단은 HMM의 종목 리뷰이기 때문에 계속 HMM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가 좀 떴어요. 하나는 좋지 않은 뉴스가 떴고 하나는 좋은 뉴스가 떴는데, 자, 이거는 뭐 사실 별로 관련은 없습니다만 해수부 관련 직원이 이제 선박 HMM 주식 투자를 했는데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서 13명이 이제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로 HMM이 이렇게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기업의 뭔가 주가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실적에 따라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다들 아시죠? 1조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1분기가 뭐 곱하기 4만 해도 4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선박 24,000 TU 이후에 16,000 TU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척이 모두 인도가 되었을 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실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상 운임 지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2분기가 엄청나게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맞게 오늘 또 이렇게 SCFI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3,495포인트로 급증을 했고요. 자, 이거 뭐 끝도 없이 올라가네요. 자, 그래서 63.2포인트 올라가면서 2009년 10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로 또 평가되었던 지난주보다 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회복 움직임과 그다음에 해운업계 성수기가 지속되면서 해상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HMM은 유럽과 이제 미국 동부죠. 동부 쪽으로 서부인가요? 그쪽으로 좀 많이 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 운임 지수도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이 기사에는 따로따로 정리가 되어 있진 않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자세히 나와 있는 기사를 가져왔고요. 아시아 유럽 노선 운임이 컨테이너 한 개당 5,811달러로 지난주보다 237달러, 4.3%나 올랐고요. 아시아 지중해 노선 운임은 285달러, 5.2% 상승하면서 이렇게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 북미 노선 역시 이렇게 1% 정도 올랐고요. 자, 하지만 아시아 북미 서안 노선 운임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427달러, 8.8%가 하락을 했고요. 4,416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선사들의 선박 투입이 집중되어서 이제 북미 서안 노선의 물동량이 최근 안정세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운임 강세가 이어지면서 국적선사인 HMM의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하지만 조금 이제 찝찝한 소식이 나왔죠. 이렇게 선박이 집중이 되니까 운임이 떨어진다. 운임료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이제 다른 노선도 언젠가는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점에서 이 HMM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뭔가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SCFI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꼭지를 찍고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이 올 건데요. 자, 주가는 분명히 요때까지 상승을 합니다. 요때까지 주가는 상승하지만 이 구간에서 주가는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이게 실적 성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면 지금 현재 주가는 더 올라갈 것에 대해서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도 사실은 실적은 계속 좋게 유지가 되겠지만 그 실적이 더 증가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어느 정도 주가에서 유지를 할 겁니다. 하지만 SCFI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질 거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 SCFI가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은 아니다. 네. 하지만 뭔가 그런 가능성을 보이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가 막 불타오르게 올라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동이 걸릴 만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네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2분기가 좀 피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분기, 4분기도 좋게 나오겠지만 이 성장성으로 보았을 때는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올 1분기, 그 다음에 올 2분기까지 점진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성장을 좀 했지만 3분기, 4분기에는 뭔가 2분기와 비슷하거나 아니 조금 떨어지는 그런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투자하실 때는 성장성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단기 조정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선까지 한번 보고 있다가 만약에 좀 기회가 온다면 재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운임지수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한번 다음 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